동학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에 동학 개미운동은 성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볼게요. 7시 시간에는요. 김영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게 되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대표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제가 어떤 걸 해드려야 되죠? 왜냐면요. 네. 사실 유튜브다 보니까 네. 그 대표님이 좀 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감성을 잘 이해하고 소통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 웃음의 의미는 맞다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 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채팅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대표님께 궁금한 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종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만들기 박진선님, 그리고 미생님,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시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대표님, 요즘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주식시장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동학 개미운동도 그렇고 재미있는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여러 가지 등장한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을까요? 뭐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학개미운동이 제일 뭐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뭐 재밌는 말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58년 개띠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신 것도 있지만 자산 가치가 이제 아파트나 땅을 이제 투자를 해서 네. 투자 또는 이제 뭐 거주 목적으로 하셔서 그게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세대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맞아요.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마땅한 투자처라고 했었던 게 이제 비트코인 정도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나서 뭐 비트코인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네. 그 이후에 뚜렷하게 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젊은 투자자분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이 원래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지금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해외 선물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서 그 롱이니 쇼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앞전에 비트코인 막 그 시세 움직일 때와 상당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해외 선물도 1시간 빼고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물론 이제 증거금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마이크로나 미니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으로도 한 계약 정도를 뭐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주식이든 뭐 이런 뭐 파생 상품이든 이쪽 그 자본시장 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매일 찍히는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는 택도 없죠. 택도 없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투자처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네. 일례로 사실 뭐 이거는 동학 개미 운동이랑도 뭐 연장선상이긴 한데 제 동생이 주식에 전혀 1도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한 2주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그래서 와 진짜 삼성전자라는 이 그 주식시장의 핵이 네. 정말 가까운 지인인 정말로 주식에 관심이 없는 제 가족한테도 왔구나. 다행히 부모님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까지 물어보셨으면 정말로 진짜 삼성전자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동생이 물어봐서 진짜 한 1, 2년 보고 장기로 꾸준하게 분할매수 할 거면은 네. 관심을 가져보되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뭐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대표님도 그런데 제 남동생도 네. 진짜 전혀 주식 네,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저한테 누나 삼성전자 사도 네. 돼? 저 비슷한 시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남동생 보고 인간 인덱스라고 불러요. 비트코인도 걔가 꼭지에서 관심을 가졌던 애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게 응원을 하게 되면서도 아까 방송 전에 저희가 잠깐 사담을 나눴었는데 개인 투자자 손을 많이 타면 수익률 네. 제고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도 네. 한 가지는 아쉬우면서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는데 삼성전자인 건 정말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베타가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1%가 움직일 때 뭐 한 1.5%나 2%가 움직일 수 있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 또는 테스나 뭐 유진데크 뭐 원익 IPS 이러한 종목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단지 이제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실 뭐든지 내가,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하는 것과 지표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한 주를 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주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번 주 시장을 흘러가는 걸 보면서 좀 한숨은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네. 수급을 보면 그렇게 막 100% 개운한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외국인이란 기관은 팔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한숨을 돌린 분도 계시고 네. 한숨을 쉬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뭘 하더라도 찜찜하면서도 배가 아픈 그런 시장.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 쳐다보면서 이제 뭐 배가 아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밑에서 정말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많이 나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했고, 그리고 가장 그냥 느낀 거는 정말 유동성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국내 증시가 뭐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사실 뭐 보통 이제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느끼는 건 네.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 선물을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요? 나스닥 선물은 네. 유가에 요즘에 이제 뭐 한 2, 3거래일은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요즘 시장은 저는 코스피가 나스닥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강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한 시장 이면에는 한 가지는 자신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사겠다라고 뭐 보고 있는 대기 매수세, 그리고 네. 지금 시장에서 안 사면 언제 사겠냐라는 뭐 자신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번에 돈의 힘을 정말로 강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분명히 실적 부분들이 부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근데 그래요. 시장에 자신감이 있다 쳐요. 근데 네.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약간 우려스럽기도 한 게, 일단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적도 위축될 것이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여전한데 투자자들이 너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내 수중에 어. 돈이 많으니까 빠지면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 되게 상당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연준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든지 해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빠졌을 때, 그리고 이 앞전에 금융위기 때도 결국에는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이거 부분들을 다 살렸는데, 이번에도 연준이 무언가를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사실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 앞전에 옐런도 뭐 네. 주시장이 더 빠지면 이제 페드에서 뭐 그 자산 매입, 그러니까 주식을 ETF 형식으로 일본처럼 매입을 해준다라는, 이게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정책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수가 빠지는 거를 그 흔히 말하는 페드나 월가나 미국 그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사실 뭐 미국이 정말로 세계 경제 대통령이고 네. 그 경제 대통령이 위쪽으로 가겠다는데 내가 거기에 반대 방향을 잡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정말로 저도 사실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증시기업원에 두 연- 개가 네.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 네,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 두 번째, 기다리던 조정은 진짜 안 온다. 아. 정말로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올라올 때 주식을 많이 못 담은, 그러니까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네. 많이 못 담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딱 중간일 텐데 그래서 뭐 저나 아니면 주식을 많이 못 담으신 투자자분들이나 비슷하신 관점일 것 같은데 일단은 돈의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좀 개인들이 원래 처음에는 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만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다른 데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삼성전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유 관련돼서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창에도요, 어떤 분이 원유가 지금 진짜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심심치 않게 뭐 원유 관련 ETF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립니다. 원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언 주실 거예요? 원유예요. 네. 사실 원유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사우디랑 러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은 뭐 ETF나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연준 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준빔? 네, 빔 쏜다는 연준 진짜로 연준 빔이 네. 정말로 해외 시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을 보다 보면은 네. 정말로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빡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빔을 쏜다라고 하는데 트윗을 쏘면서 원유 관련된 부분들로 계속 코멘트를 할 때 진짜 원유가 빡 위쪽으로 쳐올리면은 쳐올린다라는 표현은 유튜브니까 써도 써도 되겠죠? 돼요. 네. 그 정도는. 쳐올리면 네. 정말로 나스닥도 정말로 그 연준 빔과 트럼프 빔에 정말로 그 흔히 말해서 숏쟁이들이라고 하거든요. 롱쟁이들, 숏쟁이들인데 숏이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투자자분들은 최소한 짝꿍댕이 쌍바닥 또는 그러니까 W는 아니더라도 네. 짝꿍댕이 쌍바닥은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제 하락폭을 먹기 위해서 하방 숏을 친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조정을 기다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연준 빔과 그다음에 트럼프 빔에 지금 다 속절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이게 합의가 쉽지는 않은데 쉽게 아랫방향으로 못 잡는 이유가 네. 연준을 믿는 것처럼 저 트럼프가 트윗을 한 번씩 날려주면 정말로 그 유가의 폭발적인 매수가 네.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매수한다라는 대기 매수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이슈는 아니지만 빠지면 매수하고 싶어하는 대기 매수가 주위에도 계시잖아요. 제 주위에도 많고 제가 좀 전에 여기 유튜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저한테 네. 물어보신 분도 있으실 정도로 네.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와 연준을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해결이 되진 않지만 빠지면 매수해서 트레이딩은 해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홍희님께서 쳐 올리는 건 욕이 아니에요. 쳐 먹는 게. 네. 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또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인 만큼 저희가 좀 자연스러운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아무리 뭐 연준이 이렇게 돈 풀기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실물 경제거든요. 이렇게 뭐 거리에 사람들이 뭐 경제 활동 자체를 잘 못하고 식당 가도 사람이 없고 이런데 실물 경제 타격이 있으면 결국은 시장도 밀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그 처음에 그 오늘 유튜브 주제 시황 코멘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뭐 짤막하게 이제 네. 뭐 물어보셔서 이제 뭐 코멘트를 했는데 그냥 돈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 사실 재밌는 그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내드렸으면 이게 나올 텐데 네. 이게 없는데 이게 정말로 뭐냐면은 네. 그래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한쪽에는 마켓이라는 게 있고 네. 한쪽에는 그 실물 이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코노미는 꺾여 내려가는데 마켓에 있는 사람은 돈을 뿌리는 그 그래프거든요. 90도만 들리면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부러지더라도 지금 주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1400대에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돈의 힘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자체가 돈의 힘 그리고 악재는 멀고 호재는 가깝다.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계속 연준이 뭔가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거고 악재라는 건 어쨌든 1분기 실적을 삼성전자가 내놨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겠어요? 7월 달이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런 사람들이 시장 안 좋네, 시장 안 좋네, 경기 부러질 거네 하면서 시중에 돈은 많은데 이거를 내가 시장 부러지고 경기 안 좋은 거를 반영해서 그때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 실적은 그때 실적이고 네. 지금 내수 중에 돈이 있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주식을 사자라는 마인드가 더 시장을 받쳐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은 지금 쳐다보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돈과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주가 그리고 그 주가가 그러니까 그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파닥파닥 튀는 그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나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삼성전자로 들어오신 일부 자금 중에서 절반 이상은 네. 삼성전자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갇혀 있거든요. 5만 그쵸. 원에서 4만 5천 원? 그거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못 들고 있어요. 네, 그거. 인내심이 사실 인내심도 그렇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돈 이상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내가 못 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 잃은 거보다 다른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내가 못 버는 거를 더 배 아파하고 아파해요. 못 견딥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고요. 저는 삼성전자 사실 사러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절반은 정말로 뭐 진짜 많은 계좌가 터지고 네. 정말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하셨다지만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네. 저는 진짜 개별 종목 매수를 지금도 하시려고 하시는 사람이 있으실 거고요. 네.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때가 단기적으로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싶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주위에서 삼성전자를 네.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순간 네, 주식은 단기간에 조금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제 지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나는 뭐 주식 잘 모르겠고 이거 오래 묻어둘 생각으로 산 거야라고 저한테 얘기를 분명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 또 다른 친구가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을 잡아가지고 그럼요. 엄청 챙긴 거 시장 같은 걸로 뭐 그러니까 야 너 삼성전자 있냐? 나 CJ 있는데 이러면은 그 친구는 삼성전자 있는 친구는 집에 가서 멘탈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술 두 병 마시고 잘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진짜 이게 참 멘탈 관리하는 것도 투자의 한 그 부분이지 제일 않나라는 중요한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시장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대표님은 그 투자할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저도 멘탈 관리 잘 안 되죠.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멘탈 관리 잘 안 되죠.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흔히 말해서 펀더멘탈이나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쭉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정말로 싼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실적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 종목들이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사실 2분기 실적을 까봐야 되겠지만 뭐 사실 싸다라는 느낌은 이제는 안 오거든요. 왜냐면 사실 600선에서 코스닥이 빠졌다가 지금 620선까지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CJ, CGV나 파라다이스 같은 게 오르잖아요. 정말로. 네.
완전 망가졌던 종목들이 이제 네.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네. 한 차례 순환매가 이제 다 돌고 정말로 많이 빠져가지고 아. 정말로 이제 웬만큼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왔고 정말 그 올라온 쪽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서 더 이상 어디 사야 될지 모를 때 야 이거 정말로 많이 빠졌으니 이것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금들이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보통 보면은 사이클이 한 바퀴는 저는 돌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남북경협주도 움직임이 또 한 번 나왔다라는 건 사이클에 항상 그 뒷순위에 밀려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땐 그 사이클이 한번 좀 돌고 그 다음에 약간의 휴지기를 좀 갖는데 그 휴지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급격히 빠질 거라고는 저도 이제 보기에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워낙 탄탄하게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점이고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리셋을 한번 하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트렌드님께서 대표님 파마 예쁘게 하셨다고 아, 네. 파마 하셨나요, 대표님? 아, 네. 그 파마를 했고요. 제 트렌드님은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아 진짜요? 여기 저기 그 박우신 차장님이라고. 네. 아 여기 그렇군요. 같은 방송 했었던 아. 유한타증권 예전에 유한타증권에 계셨던 네, 지인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오늘 컨텐츠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인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님? 절 보러 온 건 아니고 틀어놓다가 제가 나오니까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오늘 나온다라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네. 홍희님이 파마 잘 어울리신다고 네, 이렇게 또 대표님 헤어스타일에 대한 코멘트도 주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아까 홍희님이셨나? 어떤 분께서 그러면은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면은 네. 덜 오른 종목을 선별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먹히는 시장이다. 아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한 종목이 장중에 한 15%나 아니면은 뭐 몇 프로가 움직이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시장이 겁을 먹지 않고 있고요. 네, 그 겁을 먹지 않고 있고 15% 20% 정도 들어가도 그거를 상한가로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늦게 종목을 봤어도 어느 종목이나 어느 섹터가 그룹핑을 해서 한꺼번에 빡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가 먹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다시 그거는 정말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지금 사실 실적 갖고 매매하는 시장 아니잖아요. 실적은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냥 정말로 테크니컬 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그게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네.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TV 방송에서 나와서 지금 뭐 2분기 실적에 뭐가 좋을 거고 어느 섹터가 좋을 거고 지금 이런 얘기해도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2분기 실적 때 좋을 거고 그 종목들이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 봤자 지금 실적이 다 부러져 있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런 종목들을 세일즈를 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먹히지가 않고 있고요. 네. 차라리 지금은 테마를 그러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테마 쪽에서 뭔가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네. 뭐라 그러죠?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보다 네. 인문학을 배운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물론 이제 주식이 큰 트렌드 안에서는 그러한 이제 네. 투자 트렌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그냥 실생활에서 뭐 미국에서 휴지가 많이 팔린대
그러면은 뭐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가 상한가 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2, 3일 랠리를 보여주는, 물론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는 테마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먹히고 그게 오.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어느 섹터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많이 빠진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도 네.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정말로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실적으로 개별 종목이 막 그 올라가는 뭐 5G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뭐 이러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테마 아이디어들이 계속 도는 그런 시장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거래량 터지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강하게 시세가 나는, 대표적으로 오늘 남북경협주도 네. 개인적으로는 대유랑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고 나서 한 2, 3일 쉬길래 아 요거는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북한과 아니면은 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가 만들어지면 시장에 차티스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냥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쉬운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숫자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꽤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 앵커님께서도 여기 이제 진행도 많이 하시고 네. 보셨기 때문에 계속 아까 실물 경기가 지금 실물 경기 얘기하는 사람은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앵커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실적이 부러질 건데 네.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갸우뚱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도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물 경기를 얘기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이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 좋으신가요? 저는 지금 안 좋으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입에서 실물 경기 얘기하는 사람은 최소한 현금 비중이 50% 이상이에요, 진짜. 네. 아니, 그래서 네. 그 아까 현금 비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어떤 그 50억 말득이 박진수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주식 90%, 현금 10% 정도 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 지금, 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그 왜 한동안 그 네. 코로나19 사태가 막 정점에 있을 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금 쥐고 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결이 바뀌었잖아요. 그때와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너무 많이 빠르. 네. 결이 너무 빠르. 결이 가로에서 세로로 그냥 네. 바뀌었죠. 네. 그니까 네.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주실 거예요? 지금 현금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항상 할 때도 아무리 장이 좋아도 현금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네. 지금 현금 가지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욕먹는 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부러졌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낚시터인데 네. 기존에 낚시를 하시던 분들은,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기 전에 낚시를 하시던 분들은 아 여기가 좋은 포인트고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조류의 움직임이 어떻게 있고 막 이런 거를 캐치를 하시면서 딱 던져놓고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플라잉 낚시를 하면서 단타를 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태풍이랑 비바람이 빡 와가지고 대나무들이나 낚싯대들이 다 부러진 거예요. 네. 다 부러져가지고 그분들은 일부 물에도 젖고 떡밥도 날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뒤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빈자리를 네. 이게 보통 한번 태풍이나 아니면 조류가 이렇게 막 그 강에서도 바뀌면은 이게 물고기들이 한번 쭉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물고기가 막 튀는 걸 보고 이전에 낚싯대가 부러진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약간 겁먹고 있는데 왜냐면은 네. 태풍이 한 번 왔는데 그쵸. 이게 한 번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린 떡밥도 얼마고 지금 그러니까 낚싯대 비싼 트라우마 낚싯대도 지금 남아가지고. 부러진 것도 있는데 네. 그거를 안 보시고 새로운 낚시터에 온 사람들은 야 이렇게 쉬운 시장이 있냐?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폼맨님께서 낚시가 아니라 뜰채로 건지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그 네. 태풍을 한번 그 두드려 맞고 낚싯대가 부러지고 떡밥도 다 날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겁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잃어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긴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금 비중을 얼마 둬야겠다라는 거를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뭐 지수단을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코스닥 지수를 대부분 올린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총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쪽이긴 한데 네. 어쨌든 현금은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70%는 정말로 좀 리스키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금을 뭐 20% 두고 나머지 뭐 7, 80%는 정말로 밸류가 좋은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 막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뭐 중간 이상의 호흡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바이앤홀드 시장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 왜냐면은 장중에도 정말로 뭐 따라가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70%의 현금을 정말로 리스키하게 조금 활용을 해도 조금은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은 단타를 쳐도 거의 물리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부 제약바이오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아닌 이상은 네. 정말로 뭐 주식 투자 조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이실 텐데 그냥 단타를 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70%는 정말로 그냥 트레이딩을 빡 하시고 나머지 30%는 그냥 그거를 마인드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인 해지.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을 때 쫄리는 부분들을 네. 좀 막아주는 그리고 혹시나 모를 조정이 나왔을 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2017년 말에 이 가상화폐 시장도 아무 코인이나 사도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지금 주식 시장도 그런 것 같아서 조심스러우시대요. 그러니까요. 코인이 언제 꺾였죠? 지금 제 업비트 좀 들어가 볼까요? 저도 네. 업비트 예전에 계좌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네, 이거 아니요. 화면 혹시 나와도 돼요? 업비트에 돈 없어요, 저도. 아니 근데 네. 지금 띄워놓으시는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려고 혹시 근데 여기 로그인 저도 올해가 들어본 지가 그래요? 오래돼서 네. 아이디가 저기 뭐지? 계정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동공 지진이 나셨는데 네. 이랬는데 막 코인 마이너스 몇 프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있나 모르겠네. 코인 몇 개 저도 있나? 네, 어디 써먹을 수도 없는 코인. 네, 코인 네. 노래방에서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재 개그는 저희 우리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안 좋아하세요. 네, 좀 알겠습니다.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다 아는데 뭘 사야 맞다. 되냐랑 셀레버리 사야죠. 셀레버리? 셀리버리 제가 여기 한경에 작년 네. 10월에 왔는데 네. 그때부터 좋다라고 얘기를 탐방을 한 2번 정도 갔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낮에 이제 수익률 대회 그 미스터 주식왕 하잖아요. 제가 3월달에 1등했습니다. 또 근데 깨알 같은 자격. 그게 아니라 그거를 10월달부터 할 때부터 그 네. 종목 하나를 계속 얘기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셀리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 사야죠. 셀리버리 킴님이 나오셨는데 이 종목으로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대표님. 왜냐면은 처음 얘기했을 때 한 4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아직도 더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들어가도 그거 돼요? 작년 10월에 여기 처음 대회 때 4만 원대 편입할 때 네. 목표가가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게 코로나 관련된 폐혈증 네.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나오기도 전부터 사이토카인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아직도 뭐 그렇구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얘기 안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간 그래서 중간에 뭘 사야 되냐고. 네, 그래서 물방 고기반인데 알겠는데 물방 고기반이라고 아까 어떤 뜰채로 고기? 어떤 고기 그러니까 뜰채로 좀 떠주세요. 뜰채로요? 네. 뜰채로 저기 싫어하시는 종목들은 빼고 좋아하실 종목들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 종목 얘기를 하면 종목 되나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럼 그 얘기 좀 할까요? 어떤 거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종목 얘기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맞아요. 종목 얘기 해볼게요, 대표님. 어떤 종목 뜰채로 이렇게 얹어주실 거예요? 뜰채로요? 네. 사실 준비한 종목은 그 5G인데 너무 식상해서 네. 5G 얘기하면 돌 맞는 시장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5G 아니, 하루에 솔직히- 움직여봤자 2% 3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5G 좋다고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전문차가? 여기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네. 경제 채널 틀어보시면 5G. 5G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버는 시장인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물방구 기반인데 5G가 웬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사실 그런데 나와가지고 막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런 저런 종목들을 막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뻔히 저희도 뭐 진단키트나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시세가 정말로 탄력 있게 붙고 막 항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거를 아는데 그 테마가 너무 빠르게 돌고 내가 오늘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내일 하루 움직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안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들을 못하니까 사실 뭐 한두 달 계속 보유를 해도 빠지지 않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5G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여기저기 중에 하나인 저도 네. HFR이랑 RFHI인데 네. 그거는 뭐 정말로 이제 제 동생도 알 정도로 이제 많이 아시니까 그거 빼고요. 네. 그거 빼고 미생님께서 네. 붕어 낚시인지 고래 낚시인지 오늘 나와주셨는데 붕어 말고 이왕이면 고래 낚시 해야죠, 대표님. 그래요. 네. 네. 제가 그래요. 너무 압박을.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사실 5G 가지고 저는 할 게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네, 최근에 이제 뭐 테마색으로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5G를 하는 이유는 뭐 저 말고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기가 부러졌으니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프라 투자 땅 파고 굴삭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4차 산업 시대에 뭐 저기 저는- 항만 해운 해가지고 지금 그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 5G 투자해야 되는 이유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럼 5G 깔아서 뭐 할 거냐? 결국에는 뭐 동영상 우리 맨날 5G 얘기할 때 동영상 뭐 영화 한 편 뭐 한 3초 만에 다운받습니다. 이거 하려고 5G 까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5G 깔아가지고 자율주행이나 그 연간 산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전기차가 유럽 쪽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그쪽 신성장 섹터로 가져갈 수 있는 건 5G 쪽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뭐 모트렉스, 칩셋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닉스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움직임이 괜찮고요. 네. 움직임이 최근에 좀 나왔었고 네. 그 중에서 뭐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음. 이거 차트 나가죠? 네, 나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네, 라닉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닉스? 네, 라닉스도 괜찮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트렉스가 대장이긴 하거든요. 모트렉스가 대장이긴 한데 모트렉스가 먼저 움직였고 모트렉스랑 칩셋 미디어가 강하긴 해요. 네. 강하긴 한데 다 상승하고 나서 좀 옆으로 쉬었다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직 라닉스는 움직임이 좀 안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 갭 메우고 있어서 라닉스는 한 9,000원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메모하면서 들으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미생님이 5G는 내가 한경 나가서도 얘기할 정도로 그럼요. 맞아요. 지금 뭐 5G는 네. 맞다.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서 한국에서 같은 업종 찾아서 매수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그거 예전에 많이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도 올라가는 거 몇 개 없잖아요. 빵 주식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올라가는 거
테슬라 올라갔을 때 테슬라.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테슬라 $900 올라갈 때도 계속 뭐 그러한 부분들이었는데 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셀리버리처럼 직접 방문한 오지 업체는 없냐고. 예. 네. 그 5G 업체는 안 갔고요. 직접 네. 방문한 거는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 한 2개 정도 갔었거든요. 하나는 저기 제테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라파스. 근데 바스 네. 아까 말씀해주신 아니요. 아까 말씀한 건 말씀드린 건 라닉스고요. 라닉스. 라파스가 오늘 한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것도 백신 그 코로나 백신 쪽 패치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한 17% 정도 올랐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한 2월달, 1월달, 2월달에 갔었다가 주가가 쭉 부러졌었는데 이게 저기 DB에서 풋백이 저기 걸려 있는 거여가지고 18,000원에 백으로 사줘야 되는 16,000원인가 20% 이하면은 사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요거랑 그 다음에 제테마 이게 사실 그거 수혜주잖아요. 예, 메이톡스 수혜주. 이게 보톡스인데 균주를 영국 그 국립보건원에서 예,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가져온 거여가지고 메이톡스 부러졌을 때 상대적으로 제테마는 예,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아까 그 또 원준호님께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지금 말하는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어쨌든 돈의 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유동성 네. 장세가 네.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연준만 하나? 일단은 뭐 연준 빔이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네. 연준 빔이 매일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연준은 인쇄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화폐를 찍어내면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연준 빔이 나올 수 있는 이게 그 돈이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뿌려지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야 이게 시장에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고민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지금은 그냥 매수를 그 해야 돼요. 돈의 힘을 즐겨야 되나? 네, 네, 돈의 힘을 즐겨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두가 미쳤을 때 네. 한 사람이 정상이면 네. 그 사람이 미친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예전에 그 뭐죠? 금융위기 이후에 파티가 언제 끝나니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지금은 파티가 시작이 됐고 예, 그 파티를 즐겨야 되는데 쭈뼛쭈뼛한 거죠. 파티에서 지금 클럽을 갔는데 이렇게 눈치만 보고 네, 클럽을 이렇게 갔는데 나도 분명히 놀 줄 아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비트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비트가 나와야 춤을 추고 그러는 건데 네. 지금 내 비트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쭈뼛쭈뼛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비트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말 시장과 함께 정말로 춤을 춰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시장이 정말로 돈의 힘으로 지금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보시면 무조건 후강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조정이 보통 일봉상 갭을 메우거나 네. 아니면 음봉으로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꼬리가 달리면서 장중 조정으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 장중 조정 밑꼬리라는 게 누군가는 정말로 장중에 보고 있다가 지수가 한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한 1.5% 이렇게 받으면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어서 정말로 이 비트에서는 네. 레츠 기리 타고 진짜 드랍더 비트 했으니까 레츠 기리 타고 춤을 춰야 돼요. 진짜로 안 추면은 바본 거예요 지금. 네. 웃기다. 근데 역시 지금 그 클럽 와서 유동성 이 파티에서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신 것 같아요. 걱정 때문에. 저도 못 즐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도 그런 네. 사람 중에 한 네. 명이고 어떤 분께서 대표님 코로나 이전 세상에 악재가 거의 없을 때 코스닥이 650 수준이었는데 벌써 615면 단기 고점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지수 왜곡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아까 600선을 보고서 이제 뭐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올라온 게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한몫을 했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저점에서 지수는 사실 V자 반등을 하면 코스닥은 거의 회복을 했어요. 깨지기 전까지. 근데 일부 종목은 아직도 회복 수준에서 50% 정도 회복밖에 못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100%, 20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50%밖에 회복을 못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고 지수를 왜곡시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를 봐서는 사실 또 주식 투자를 못해요, 지금은. 네. 아까 저는 사실 이분이 얘기하신 게 정말로 그건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어디셨죠? 음봉에 서서 양봉에 아까 전에 단타해야 된다라고 지워졌나 이게? 지워졌나 보네. 아니요,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다. 50억 만들기 박진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 음봉에 서서 양봉에 파는 단타장이에요, 진짜로. 네, 정말로. 지금은 단타 하루에 공중 3회전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었는데 뭐냐면은 네. 한 달에 약정을 20억을 돌려야 돼요. 네. 약정을 20억을 돌려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 한 300을 받으면은 내 비용 월급 300, 그다음에 네. 지점 비용 300, 본사 비용 300.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수수료 수입을 해야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몫을. 네. 그러면 0.5%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20억을 고객에게 자산을 불려드리는 건 아니고 매매를 해야 1,000만 원이 이제 수수료로 나와서 그게 이제 나도 먹고 네. 살고 회사도 먹고 살고 지점도 먹고 사는 그런 건데 네. 그 공중 3회전이라는 게 사실 신입사원들은 고객도 많이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자기 계정을 돌려요. 네. 자기 계정이나 아니면 지인들 계정을 돌리는데 하루에 3번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하루에 채우기 위해서 공중 3바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공중 3바퀴가 아니라 공중 5바퀴도 돌려야 되는 그런 장인이에요, 진짜로. 네. 그런 장인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진짜 지금 거의 50분인데요. 네. 이 시간 마지막에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자유 시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말은 투자자들한테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진심을 담아야 되니까 항상 진심을 지금까지 진심이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한 가지는 돈의 힘을 어쨌든 믿어야 되는 장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재는 멀고 호재는 가깝게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준 빔과 트럼프 빔이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성은 잠깐 뒤로 묻어두고 지금은 정말로 감성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주식을 사면 지금은 HTS 끄고 덮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성을 잠깐 뒤로 미루하고 네. 정말로 비트에 몸을 맡겨서 네, 비트에 몸을 맡겨서 네. 정말로 아침에 요즘에 원래 저도 아침에 네.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 짧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길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FM 가이드 들어가가지고 네.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분석 보고서가 나왔나, 어떤 네. 종목을 가지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기업을 분석을 해서 성장성을 분석을 했나 그렇게 보는데 네. 요즘에 저도 그거 안 봅니다. 요즘에 HTS에서 키움 HTS에서 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그다음에 상한가, 그다음에 그 신고가 종목 그걸 원래 장 마감 이후에 보거든요. 네. 장 마감 이후에 보면 늦어요. 왜냐면은 테마가 다음 날은 다른 걸로 또 바뀌니까. 장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뭐 이렇게 제가 뭐 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네. 지금 그냥 단타해야 되는 장이에요, 진짜로. 오. 단타가 좀 어려우시면 네. 1박 2일 매매, 그러니까 종가 매매해서 다음날 아침에 오. 매도를 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이랑 일전에도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 아니었죠? 네,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하시는 말이 그 굉장히 사람이 맞나 하고. 네, 당혹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거는 네. 이제 방송용? 아니 지금도 방송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아니 근데 TV 네. 방송이랑 유튜브 방송이랑 네. 조금은 다르니까. 당연하죠. 네. 좀 더 라이브 하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네. 변동성 시장이다. 변동성을 따먹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네. 뭐 방송용으로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진짜로 뭐 유튜브니까 라이브하게 얘기를 하면 네. 단타를 쳐야 되는 시장이에요. 네. 지금 뭐 펀더멘탈을 가지고 뭐 2분기, 3분기 뭐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뭐 얼마를 뭐 이 기업이 성장성이 지금은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가 당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무시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 네. 미스터 마켓이 항상 옳다라는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관점하에서 보면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싸그리 무시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있고 그냥 감성에 맡겨서 네.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많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돈을 못 버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보자면 네. 그 유동성의 비트 안에서 이성 놓고 몸을 맡겨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단지 이제 그 비트가 네.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그게 네. 불안해. 하지만 그게 불안하면 네, 못 노는 거예요. 사람 언젠간 죽어요. 근데 죽는 거 두려워서 못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긴 네. 하지만 지금은 이성은 잠시 묻어두고 정말 비트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하루에 정말로 종목이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오르는 종목이 많아서 다 잡기도 힘들다고. 네. 지금 못 버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다 그래요. 차트로 먹어야 되는 장이구나. 네,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직 이성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일 그 방송,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의원 방송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라이브를 하면서 네. 1박 2일 매매를 하는데 끌고 가지를 않아요. 네, 그냥 하루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3% 4%뭐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고 뭐 그러한 시장이어서 네,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요. 혹시 무료 공개 방송 하세요? 그 예정되어 있는 거 없으신가요? 네, 제가 육아에 바빠서. 요즘 또 육아에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 완전 그 이해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대표님은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올라오니까요. 오늘 대표님께서 진짜 방송 스타일 완전 버리시고 유튜브에서만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차라리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또 재밌어요, 저도. 네. 아무튼 대표님의 말씀 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벤트 소개할 시간 있나요, PD님? 네. 네, 이벤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그 핵심 유망주 15선 소개해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와우넷 파트너와 주식창 고수들이 소개를 해 주십니다. 와우넷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원하는 파트너 이름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퀴즈 이벤트도 오늘도 하나요? 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다음 보기 중 국내에 상장된 운송기업은 1번 쿠팡, 2번 대한통운, 3번 아마존.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넛과 커피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힌트 한번 주고 가세요. 퀴즈 힌트. 힌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 좋은데 쿠팡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힌트를 드리면 아마존도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유튜브 특집 진행하거든요. 저녁 9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